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늘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기술 지문이었고요.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기술 지문은 목적을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뚫어낼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술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어떠한 기술은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목적을 빼고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전의 녹음기를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EBS 연계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지만 EBS 연계가 참 무색하다. 요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구색 맞추기, 그쵸? EBS 연계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사실 EBS 연계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쵸? 뭐 추궁기에서 뭐 요걸 엄청 자세하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EBS에서 이제 이 추궁기의 원리를 엄청 자세하게 풀고 있는데 뭐 그 지문을 우리가 이해했고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좀 시시해요. 그냥 됐다, 연계됐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의 어떤 녹음기가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신호를 받고 이제 오디오 신호를 받고 파일로 저장하는, 그렇지? 이 현재의 어떤 녹음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그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이 오디오 파일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지문은 녹음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녹음기의 어떤 압축 기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데이터량이 많은 문제, 그치?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 그치? 이 데이터 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디오 신호 압축의 지각부호와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최종 목적은 뭐야? 맞아요. 압축이에요. 압축. 자, 여기죠. 소리의 손실을 낮추면서 제거한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를 우리가 파악했어야 된다고요. 작은 소리들을 제거함으로써 압축한다 이겁니다. 즉 이제 차폐문터 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가 소리 품질 저하를 최소화한다는 얘기고, 결국에 나머지 소리들은 싹 다 제거함으로써 오디오 신호를 압축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데이터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너무나 어려운 이 3문단, 4문단에 정보의 바다에 익사한다 그러죠. 익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데 이제 지각부호와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가 의미심장합니다. 감도가 낮은 소리는 제거해버려. 왜 제거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오디오 신호 압축해야 될 거 아니야. 감도 낮은 소리 제거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각 특성을 이용해서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최소 가청 강도는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엄청 조용한 상태에서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문학에서의 나열은 비교 대조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두 개는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최소 가청 강도는 뭐야? 아주 조용할 때 이제 들리는 최소한의 소리. 자, 조용할 때 요 소리까지 들려. 이게 최소 가청 강도다 이거야. 차폐는 뭐냐면 큰 소리가 있을 때, 그치? 큰 소리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한대. 그리고 차폐를 일으키는 그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최소 가청 강도는 아주 조용할 때 들리는 최소의 소리고, 이 차폐에서는 이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이제 들리는 최소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때 들리는 최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차폐음이 있을 때 들리는 최소의 소리, 이게 이제 차폐 문턱값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좀 더 읽어볼게.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음은 큰 소리를 했으니까 이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하니까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구간이 임계대역인 거야. 이 임계대역 안에서는 차폐가 일어나는 거야. 소리가 이제 묻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클 때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임계대역 폭 안에서만 차폐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니까 요 2번하고 배치되는 선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청각 특성에 대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 임계대역에 대한 차이점, 그지?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제 내려와서 좀 풀면 좋겠네요.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그치?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임계대역은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고음이 더 넓다. 임계대역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치? 여기 나와 있죠.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라고 하니까 해당 선지는 반대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폐를 고려한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조용할 때 들리는 최소의 소리가 이 최소 가청 강도야. 소리 크기의 최소값. 근데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는 차폐까지 고려해야 돼. 차폐는 뭐야? 큰 소리가 좀 있을 때는 그 아주 조용한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 그 위의 소리, 그치? 이제 차폐 이 임계대역, 그쵸? 임계대역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그치? 이제 차폐가 일어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소리가 차폐 문턱값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요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 4번의 1번 선지는요, 어차피 A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A는 소리 크기가 30인데 차폐 문턱값이 38이니까 차폐 문턱값 아래의 소리는 안 들려. 이렇게 그냥 없다 해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 이해를 좀 해보자면, 지금 최소 가청 강도가 아주 조용할 때 들리는 최소한의 소리가 38이야. 그치? 근데 차폐 문턱값도 38이라고 하면은 차폐는 지금 안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가 들릴 때 이제 들리는 최소의 소리. 그럼 그거는 원래 더 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아주 조용해. 그러면 여기까지 들려. 요 최소 가청 강도가 여기까지 들려. 근데 이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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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가 들린다 칩시다. 그러면 이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 그쵸? 이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 여기서부터 들린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그쵸? 그러니까 이 차폐 값이 있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게 이제 차폐 문턱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폐 문턱값하고 차폐 문턱값하고 최소 가청 강도가 같다는 얘기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차폐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이 소리는 안 들리고 이거보다 좀 더 큰 소리들도 안 들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소리들도 안 들리고 이 부분에 있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서부터 들릴 거란 말이지. 이게 차폐 문턱값이야. 근데 만약에 쾅쾅쾅 차폐 값이 없다면, 그치? 그러면은 차폐 문턱값도 그냥 이게 최소 가청 강도 같겠죠. 그러니까 차폐 문턱값과 최소 가청 강도가 같다는 얘기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야. 물론 현장에서 여기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쵸?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가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1번에서 없다고, 그 다음에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차폐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D가 포함된 임계대역은 일단 최소 가청 강도하고 차폐 문턱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차폐가 일어났던 거야. 근데 어쨌든 D는 어때? 들을 수가 있겠죠. 그치? 차폐 문턱값보다 훨씬 큰 소리니까
들리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고,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차폐 문터 값을 구했어. 이 차폐 문터 값은 뭐야? 챗바까지 고려해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우리 포인트는 뭐야? 압축이지. 안 들리는 소리들은 싹 다 지워버려 라는 어떤 힌트가 여기 계속 있었단 말이야. 싹 다 지워버릴 거야. 이런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차폐 문터 값을 구한 이유가 중요해. 차폐 문터 값 왜 구한 거야? 이 밑에 건 싹 다 죽여버리려고. 차폐 문터 값 구했지.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차폐 문터값 밑에 거는 싹 다 제거해서 이 압축하는 거야. 그렇죠? 데이터를 좀 줄이는 거죠. 데이터 양을 줄이는 거고, 그 와중에도 소리의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 차폐 문터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의 비트를 많이 할당하면서 소리의 손실을 낮춰. 왜냐면 아까 비트를 많이 할당할수록 이 소리가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소리의 손실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결국에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까지 목적을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보시면 이 문단에서 소리의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3번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그치? 소리 크기마다 이제 압축 전이니까 이쪽 보면 되는 거고, 압축 전에 일단 균일하다 보이죠? 이쪽을 보는 거죠. 압축 전에 일단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비트가 많아지면, 그치?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지는데, 처음에는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라고 했으니까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문제 없이 3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1, 2번은 우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초기 녹음기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자, 이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그치? 임계대역 흑보다 크게 되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적절하겠다. 그쵸? 아까 2번하고 반대되는 거라 했어. 이 임계대역 자체가 차폐가 일어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자체가 차폐였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고. 자, 목적을 생각해보면 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5번이에요.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크기 소리에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면서 이 음질의 손실을 줄여주는 거야. 왜냐면 차폐 문터 값과의 이제 차이가 클수록 요런 소리는, 차폐 문터 값과의 차이가 큰 소리는 여기에다가 많은 비트를 할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음질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폐 문터 값 아래의 소리들,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얘는 지워버리겠네요. 얘 없어져 버리겠네. A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A가 포함된 임계대역폭과 A와 C의 차폐 문터 값이 같으므로, 그쵸?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이런 건 임계대역의 폭은 주파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차폐 문터 값 같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에도, 그치? 비트 이제 A와 B는 소리의 크기가 같으므로 소리의 크기는 같지만, 그치? 소리의 크기는 같지만 일단 B 같은 경우는 차폐 문터 값보다 크고 A의 경우는 차폐 문터 값보다 작으니까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차폐 문터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에는 조금 높은 어떤 더 많은 비트 수가 할당이 되겠고 A는 아예 제거돼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떠올리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1문단 시작하자마자 초기 녹음기하고 현재 녹음기를 비교를 하고 있고, 이제 문제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그래서 압축해야 돼. 압축 어떻게 해? 요런 거 다 고려한 다음에 차폐 문터 값을 구해. 그 다음에 안 들리는 소리 싹 다 제거해버려. 요거란 말이야. 글 자체가. 최소
같은 강도는 조용할 때 들리는 최소한의 소리, 그 다음에 차폐 값은 좀 시끄러울 때 들리는 최소한의 소리, 이거 두 개를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인간귀에 들리는 최소한의 소리를 구해. 그게 차폐 문턱값이야. 그런 다음에 그 차폐 문턱값 아래 건 싹 다 지워버리고 차폐 문턱값 위쪽은 우리한테 더 잘 들리는 소리가 되니까 여기에는 많은 어떤 비트수를 할당하면서 음질을 유지하면서 압축하는 기술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이터 압축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문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필요한 소리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소리에 더 많은 비트를 배정해. 이게 이 기술의 어떤 목적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데이터 용량을 줄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도 음질은 유지한다. 유지가 아니라 음질이겠네요. 음질은 유지한다로 가시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25년도 9월 평가원 지문을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희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느끼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좀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두려움에 맞서서 희망을 함께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